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의혹이 이제 문화재청을 미리 알고 했느냐, 이거 두 번째 쟁점을 보게 되면은요, 손 의원이 왜 본인의 명의가 아니라 타인의 명의, 가족과 다른 지인의 명의로 이 건물을 매입했느냐, 이 의혹입니다. 예, 본인 해명대로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돕는 차원에서 했다고 한다면 떳떳한 일인데 네. 그렇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할 일도 없는데 물론 본인 차명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본 소유로서 그렇게 구입을 한 거고 자기는 돈을 대줬다 조카들한테 예. 이렇게 돈을 대줬다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 돈 1억으로 자기 이름으로 왜 사지 않고 조카들에게 줬느냐 하는 예. 그런 이제 의심이 이제 제기가 되고 그다음에 그 돈을 받아서 구입을 한 그 조카들이 예를 들면 22살짜리 조카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본인이 군대에 있었고 네. 엄마가 자기 그 인감 도장을 갖다가 이제 그 손해군 측에 이제 전달해가지고 네. 그 구입을 하도록 했다. 엄마조차도 구입 매입 의사가 없이 그냥 매입을 도와준 것처럼 아들 이름을 빌려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 그런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손 의원은 내 이름으로 직접 안 하고 딴 사람 이름으로 한 게 내 이름으로 하면은 내 재산이 늘어나는데 난 내 예. 재산 늘어나는 거 원하지 않아서 예. 그냥 내가 직접 안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돈이 된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그 조카 이제 진려죠. 진려 네. 같은 경우에도 그 카페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서 사는 게 힘들어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그것이 이제 그 목포에서 그걸 운영을 하게 되면은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의심이 드는 그런 측면도 해명이 그런 의혹을 낳는 그런 그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 인터뷰를 제가 했는데요. 박지원 의원이 밝힌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그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 하나가 있는 게 박지원 의원은 그 손혜원 의원이 목포에 이 그 집을 샀다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9채라는 사실은 몰랐지만 왜냐하면 손혜원 의원이 자신한테 직접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내가 적산가옥에서 태어나서 적산가옥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은퇴 후에 직접 가서 살려고 목포에 적산가옥을 샀다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걸 예. 들었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만약에 지금 박지원 의원의 어떤 기억이 맞다면 손혜원 의원이 정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맞지 않는 대목이 있어요. 네. 내가 은퇴해서 가서 살 거면 내 이름으로 사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조카 명의로 사거나 남편이 어떤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 명의로 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뭐 남편이 샀으면 뭐 결국은 같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문화재단 소유이기 때문에 예. 이걸 사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은퇴 후에 가서 살려고 샀다라는 그 대목에서는 반드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네. 조카에게 증여를 하면서 어떤 샀다라고 하는 부분은 전후 정황을 들어보면 일정하게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어요. 네. 무슨 이야기냐면 그 40대 조카 같은 경우는 너무 안 돼갖고 제주도로 내려갈까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거고 네. 그러던 차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목포로 가라고 했다라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 23살 조카 같은 경우는 결혼하면 보태주려고 했던 걸 미리 땡겨서 줬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남동생의 아들, 네. 그 조카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남동생조차도 모르는데 이게 차명이지 뭐냐라고 이제 의혹을 계속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손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그게 이건 모르게 한 거거든요. 모르게 제가 하신 만약에 거예요? 그게 차명이면 제가 전 재산을 그 국고로 환원하겠습니다. 이건 집안에 좀 어두운 그림자라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요. 어제 뭐 저도 인터뷰를 보고 이제 뭐 변조된 목소리를 들었는데 뭐 거기서 수익이 어떻게 들어가 경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 경영은 8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적자예요 아직도. 제 동생분- 인생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차명 아닙니다. 동생분 모르게 한 것이다. 네. 예. 동생은 일부러 모르게 한 것이다라고 목숨을 걸고서는 자기는 차명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저 얘기를 하네요. 부분은 이제 사실은 손혜원 의원이 가족사까지도 일정 부분 밝힌 겁니다. 뭐냐면 사실상 저 남동생이란 분하고 10년 이상 교류를 안 하고 있고 그 남동생은 그 아내하고 이혼을 했고 네.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은 남동생의 아내분 그리고 조카하고는 연락을 계속 하고 있다는 예, 겁니다. 예. 그리고 아내에게 연락을 해서 아내 조카에게 한 몫을 어느 정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군대에 다녀오고 나면 그거로 갈 수 있게끔 마련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은 굉장히 당황했다는 거죠. 자기도 예. 10년 동안 연락도 안 했던 남동생이 갑자기 방송에 나와가지고 왜 내 이름으로 동생하고 조카가 이렇게 사주는지 자기는 모르겠다고 하니까 네. 모르는 게 당연한 사람이 예.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예. 경영사정이 안 좋다는 식의 얘기를 알겠습니다. 하니까 손 의원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은 상황이 일단 손혜원 의원의 해명은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쟁점입니다. 손혜원 의원 이제 해명대로 투기 목적이 과연 없었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그 집값이 얼마나 올랐느냐 이 부분하고도 이제 지금 통하는 부분이죠. 예, 그 보도에 따르면은 한 2배에서 5배 가량 올랐다고 돼 있어요. 예. 물론 이제 본인은 그 경영은 적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시중의 관심은 그 이제 부동산 가격이죠. 네. 그동안에 500억 정도가 책정이 돼 가지고 이제 순차적으로 그 개발에 이제 투자가 되고 있고 지정되고 또 투자가 계속되면서 전체적으로 그 부동산 값이 이제 오르고 있고 예. 그것이 2배에서 5배라고 그러면은 이 비상식적인 거거든요. 굉장한 이제 차익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손혜원 의원 측에서 그렇게 안 올랐다. 그 자기가 자기 쪽에서 구입한 그 건물하고 붙어 있는 건물도 이번에 1억 얼마 주고 팔았다고 하더라. 네네. 비싼 거 아니다. 원래 원래 자기가 샀던 가격하고 비슷한 가격으로 팔렸다고 하더라라고 예. 이야기했는데 그 건물주는 판 적 없다고 또 이야기를 하니까 예. 또 해명이 잘 안 되는 예.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여러 의혹이 있는데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진상조사를 이번 주까지 마무리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목요일이고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곧 나올 것 같습니다.